안녕하세요. 채널의 김원중 기자입니다. 이번 콘텐츠 중증 건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피부 병변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병원 피부과 김정원 교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증 건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교수님 많이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좀 네. 긴장 많이 되시죠? 좀 긴장되네요. 네, 바로 콘텐츠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증 건선,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질환인가요? 일단 중증 건선 네. 얘기하기 전에 건선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네네. 건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성 면역학적 피부염 뭐 이렇게 표현을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거의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일단 만성이니까 너무 오래 가죠. 오래 가니까 환자들이 힘들 거고, 그리고 면역학적 이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것이 원인이고, 네. 그로 인해서 피부염이 생기는 그것이 바로 건선이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볼 때 뭐 팔꿈치, 무릎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에 잘 생기고, 사실 왜 그런 거예요? 어디나 잘 생길 수 있는데요. 네네. 건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치는 부위에 새로 원래 없었던 부위에 다쳤는데 그 자리에 건선이 생기는, 네네.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쾌분화 현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팔꿈치, 뭐 무릎 이런 데에 잘 생기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네네네. 이제 그 중에서 중증 건선, 그러니까 네. 중증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건선을 어떻게, 심한 정도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이제 보통 쉽게는 그 피부 면적을 100%라고 놓고 보면은 뭐 한 3% 미만이면 경증, 3에서 10% 미만이면 한 중등도, 네. 10% 이상이면 중증이다, 이렇게 평가를 그걸 합니다. 일반인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 네. 쉽게 이 손바닥 하나를 1%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자기 손바닥. 아. 네. 그래서 요거를 이게 1%니까요. 네. 본인 몸에 있는 건선 면적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여기 안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동글동글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요 들어간다. 안에 이게 그러면은 1%. 경증이겠죠. 그렇군요. 근데 중증이면 이렇게 손바닥이 10개 그게 이상 있는 거니까 10개가요? 꽤 심한 거죠. 네. 빨리 병원을 가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증 건선, 무엇이 도대체 환자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이게 저도 알고 있기로는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외형적으로 조금 많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외에도 좀 뭔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오래 가니까요. 오래 가고 보이는 부위에 잘 생기죠. 네. 얼굴에도 생길 수 있고요. 뭐 안 생기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건선은 모양을 살펴보면은 네. 이렇게 일단 빨갛게 생기고요. 그 위에 두껍게 하얀색 인설이라고 해서 딱지같이, 표기 전조 증상이 있나요? 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데 네. 약간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엔 아려움으로 대부분은 시작해서? 크게 증상이 없어요. 아, 네. 그 어느 순간 나타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건선을 확실하게 진단을 못 내리실 수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뭐 병원에 가셔서도 사실 건선을 명확하게 진단을 못 받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 보이는 거 중요한 문제일 거고요. 네. 건선이 주로 생기는 나이대를 또 생각을 해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거든요. 20대부터 시작을 거의 한다고 치고 20대에서 40대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생활 하시는 그런 네. 나이잖아요. 그렇죠. 학교도 네. 다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근데 뭐 이런데 머리 이런데 막 각질이 있으면 옷에도 막 떨어지고 비듬처럼. 그러니까 일단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뭐지? 좀 면접에서도 많이 떨어지는 거. 그렇죠.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고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좀 정신적인 그런 영향도 많이 끼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불안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건선 환자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 사실 이제 그런 정신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이게 건선이 과거에는 그냥 피부염 네. 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뭐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뭐 대사증후군 이런 거 그렇죠. 많이 걱정들 네. 하시잖아요. 건선 환자들은 사실 그런 동반 질환의 위험도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건선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라면은 그런 대사 질환도 따라올 수
개연성이- 위험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게 이유가 그래서 이제 그 면역학적인 기전 때문에 요즘은 네. 예전에 저희가 학생 때 배울 때 교과서에는 그 건선이 그래서 피부염으로 끝났거든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를 드렸을 때. 네. 근데 요즘은 건선을 시작하는 문구 자체가 달라진 게요. 네. 건선 자체가 이제는 전신적인 질환이다. 전신 라고 질환이다?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여기서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아토피랑 건선이랑 그게 뭐가 다른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차이점이 있을까요? 보이는 것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아토피는 음. 흔히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팔이나 네. 무릎이나 이렇게 접히는 부위에 잘 생기고 가장 흔한 증상이 뭐일 것 같으세요? 가려움? 가려움증. 네. 건선은 아주 많이 가렵진 않아요. 근데 건선은 안 가려워요?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대표적으로 가장 가려운 만성 피부염 중에 대표 주자는 아토피 피부염.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가려우니까 긁고 그래서 진물이 나고 거기에 2차 감염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건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경계가 명확하고요. 빨간 명확하다는 게 딱 그 구역이 네, 그러니까 그리면 면적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아토피는 여기에 이만큼 있다 그래서 면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토피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네네네. 건선은 좀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고 네. 이렇게 빨간 베이스에 하얀색, 은백색 인설이 이렇게 네. 두껍게 덮여 있는 그런 모양을 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외상을 잘 받는 부위 네. 그런 데 생긴다고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발병 연령대도 좀 다릅니다. 아토피와 이 건선은요? 그렇죠. 아토피 피부염은 애들이 잘 생기잖아요. 아이들. 네. 성인 아토피도 있지만 네, 그런 면에서 좀 다릅니다. 그러면 갑자기 든 생각인데 건선은 냅두면은 번지나요? 치료를 안 하면? 만성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네. 아토피도 그렇지만 이게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랫동안 조절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대표적인 두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토피는 제가 알기로는 계절에 따라서도 또 발병 주기가 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건선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건선도 건조해지면 훨씬 더 심해져서 보통 겨울에 더 심해집니다. 제가 좀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좀 넘어가서 그럼 중증 건선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건선의 치료를 대충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바르는 것부터 하는 국소 치료가 맨 네. 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연고 같은 거죠? 그렇죠. 네. 많이 쓰는 연고들이 포함이 되고 네. 거기에 아까 이제 한 중증도 이상이 되면 광치료나 이제 먹는 약, 면역 억제제 약도? 계통의 전신 치료 이런 거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이제 그걸로 또 조절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 면역 억제를 너무 오래 먹었더니 부작용이 생겼다. 네,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생물학적 제재를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생물학적 제재 치료라는 게 있는데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건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이 생물학적 제재 치료법 도대체 무엇인가요? 아까 제가 면역학적 기전으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면역학적 그 각 기전 복잡한 그 뭐 세포들이 나오고 염증 매개 물질이 나오고 이런 복잡한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을 각각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결국 생물학적 제재의 기전입니다. 그래서 면역학이 발전하면서 이 생물학적 제재가 네.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나온 지 좀 된... 네, 한 200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지나서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니까 최근이네요, 아주 어떻게 보면. 최신약이죠. 그렇군요. 네. 그럼 치료는 어떤 한 번에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번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참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고 네네.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 이제 어렵게 생물학적 제재 얘기를 듣고 오셔가지고 그렇죠. 이제 주사를 맞게 됐어요. 한 번 맞았으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쵸. 아직까지 그런 약은 없고요. 좋아진다,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계속 맞으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한 단계는
이 완치라기보다는 유지하는 단계. 그쵸. 조절. 혈압이나 당뇨를 조절하듯이. 그러면 내가 건선인 것 같다, 좀 중증인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 본인은 다 누구나 심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심해서 오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나름의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치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어요. 치료 재발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그럼요. 네, 모든 치료제가 뭐 100% 완전한 치료제는 뭐 지금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이제 면역학적인 기전 자체를 한 번에 차단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정해진 용법에 따라서 투여가 돼야 되고, 이제 뭐 부작용이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고, 그렇군요. 네,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 생물학적 제재, 생물학적 제재죠. 아, 네. 치료 비용 네, 많이 들까요? 그쵸.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거죠. 돈이죠. 네. 네, 그쵸. 네. 맞기도 힘든데 이 기준이 되게 까다로워요. 상당히 고가의 약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네. 2017년도에 중증건선의 산정특례 제도를 네. 만들어서 이런 이제 생물학적 제재 맞으시는 정도로 심한 환자들이 네.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시는 요건이 되면 이제 본인 부담금의 한 10%만 내고도 네.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산정 특례 혹시 기준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꽤 어려워요. 어려운데 네. 일단 굉장히 오래된 만성 건선이 있어야 되고 네.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증 건선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진단 하에 3개월 이상의 전신 치료, 면역 억제제, 아, 3개월 이상에? 네, 그 중에 이제 2가지 약제가 포함이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 둘 중에 하나의 면역 억제제를 3개월 이상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광선 치료를 3개월 이상 또 받아야 됩니다. 산정특례를 받으려면 최소 6개월의 그렇죠. 기간이 필요한 네. 거네요. 3개월, 최소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네. 그 정도로 치료를 했는데도 그 파지라고 해서 건선 중한 정도를 나타내는 그 수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10점이 넘고 그 BSA라고 해서 아까 체표 면적에서 포함되는 정도 그게 10% 네. 이상 네. 파지 10, BSA 10 이상이 될 정도의 중증 건선이면서 조직 검사를 해서 건선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복잡하네요. 네, 어려워요. 정리를 하자면은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다. 최소 6개월이 걸린다. 최소 6개월 걸린다. 그렇군요. 산정특례 받기도 굉장히 힘드네요. 좀 쉽게 좀 패스트트랙으로 좀 받을 수 있는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앞으로 좀 더 발전돼서 또 환자들이 또 고통을 호소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아지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중증 건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중증 건선을 지금 앓고 계시는 좀 질환을 갖고 계시는 환자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줄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건선이 오래가고 또 네. 그렇게 심하신 분들은요. 네. 사실 저한테 오기 전에 안 해본 게 없이 다 하고 오세요. 한약재도 많이 드시고 그렇죠. 그거 다에는 그게 포함이 돼요. 네. 그 몸에 좋다는 뭐 네. 이것저것 다 드시고 바르시고 하고 오시는데 이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이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저는 권하죠. 네, 꼭 전문의 선생님 통해서 정확한 진단명이 나와야 되겠죠. 건선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래서 다른 질환일 조직 수도 검사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콘텐츠를 마감할 건데 저희 혹시 끝인사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모르죠.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끝까지 다 안 보시더라고요. 저희가 건강하세요. 네. 하나 둘 하면 한 번만 이렇게 다 해주세요. 네.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